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탈야무 탈출 야구 부지런이의 이동순입니다. 자, 오늘도 장순명 씨 모셨고요. 오늘은 인필드 플라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되면 수비가 공을 잡든 못 잡든 타자는 아웃이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규정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언뜻 보면 공격 측한테 불리한 룰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공격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룰입니다.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되는 경우는 무사나 1사에 1루로 또는 만루일 경우거든요. 네. 다른 경우에는 인필드를 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루나 만루에 무사나 1사가 될 경우에 공이 누구나 봤을 때 잡을 수 있는, 네. 또 공이 높게 뜬 플라이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자들은 당연히 베이스에 붙어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터치 미스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리드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룰을 진루를 할 경우에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그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룰을 던지면 태그를 안 하더라도 바로 리터치 미스로 아웃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붙어 있는데 수비수가 일부러 공을 놓쳐요. 네. 잡는 척을 하다가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네. 떨어뜨려서 잡으면 포스아웃 상황이 되니까요. 포스라는 거는 뭐 영어로 말하면은 뭐 억지로 강요하다 뭐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타자 주자는 일루로 뛰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타자 주자가 뛰어야 되니까 주자들이 밀려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더블 플레이나 아니면 심지어 트리플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 낙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자 1루에 있을 때 1-3루 상황에서는 인필드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엔 내야 높이 뜬 공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일부러 고의 낙구를 한다 그래도 타자 주자가 열심히 뛰면 1루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한 명은 하는 거죠. 병살 상황이 발생하지 병살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주자가 1루에만 있어요. 네. 그러면 주자가 죽는 대신에 타자가 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루나 3루에 1루에 베이스가 비어있고 2루나 3루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뛰고 가만히 있으면 타자 주자도 사는. 네. 수비가 굳이 고의 낙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 수비가 실수하는 것까지 굳이 아웃을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공격수한테 더 유리한데. 그럼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을 때 네. 주자들이 뛰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떴는데 저번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놓칠 것 같아. 네.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못 잡아. 라는 판단이 자기가 100%다. 그러면 위험을 감수하고 뛸 수 있죠. 왜냐면 놓치면 다음 베이스로 진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인필드 플라이가 볼데드 상황이 아니에요. 인필드 플라이가 선고되더라도 볼 인플레이이다. 따라서 주자는 플라이볼이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고 보통의 플라이볼과 마찬가지로 리터치한 후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 있다.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라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외치거든요. 그 외쳤다고 해서 볼 데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태그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은 후에도 뛸 수 있고요. 잡기 전에도 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놓칠 것 같아서 뛰었는데 잡으면 리터치 미스로 더블 플레이나 아니면 심지어 트리플 플레이도 될 수가 있겠죠.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는데 2루 주자가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공에 맞았습니다. 이 경우 2루 주자도 아웃되나요?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한 순간 타자는 당연히 아웃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 상황의 공을 주자가 맞았기 때문에 주자도 아웃되죠. 보통 상황에서 인필드 플라이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타구에 주자가 맞으면 주자만 아웃되고요. 타자는 1루로 안전진루권이 생기거든요. 네. 볼데드가 되면서. 근데 이 경우에는 타자가 이미 아웃이 됐기 때문에 주자만 아웃되고요. 맞는 순간 볼데드, 주자 아웃, 타자도 아웃. 이렇게 되는 거죠. 인필드 플라이의 경우 주자가 베이스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에 맞았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언이 되는 겁니까? 주자가 베이스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웃이 안 됩니다.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맞으면 주자가 아웃되고요. 베이스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맞으면 아웃이 안 됩니다. 무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보내기 번트를 했는데 공이 높이 떴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판정인가요?
번트 타구하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는 규정상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안 됩니다. 인필드 플라이는 어느 정도 공이 굉장히 높게 떠야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루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빗 맞아가지고 어느 정도 떴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하려면 공이 어느 정도 충분히 높이 떠야 선언을 하고요. 이게 그룹 이렇게 뜨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인필드 플라이를 대부분의 경우에 선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 플라이볼이 내야에 떴고 그게 파울 선상에 네. 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if fair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타구가 베이스라인 부근으로 떠올랐을 때 심판원은 인필드 플라이 if 페어를 선고하여야 한다.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내야에 떨어진 후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파울볼이 됐다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최초의 베이스라인 밖에 떨어진 타구가 아무에게도 닿지 않은 채 바운드를 일으켜 페어 지역으로 들어와 페어볼이 되면 인필드 플라이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 if fair라는 거는 페어 지역에 있을 때만 인필드 플라이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봤을 때 그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타구가 많아요. 이게 페어 지역으로 떨어질지 파울이 될지. 네. 대부분의 경우 수비수들은 잡으시는 게 좋겠죠. 파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파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똑똑한 수비들은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하면 대부분 일부러 공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타자가 아웃되니까요. 그렇죠. 타자는 당연히 아웃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룰을 잘 숙지하지 못한 주자들이 수비수가 공을 놓치는 순간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자를 태그아웃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주자가 뛰고 있는 룰로 던진다고 해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자가 원래 있던 룰로 던진다고 해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자를 태그를 해야 아웃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하시는 분들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일부러 놓친 다음에 주자가 뛰잖아요. 그럼 같이 우왕좌왕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원래 있던 룰을 던져서 아웃이라고 어필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주자가 뛰고 있는 룰을 던져서 포스 아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분명히 태그를 해야 아웃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인필드 플라이 if 페어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아니면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 if 페어라고 선언을 안 하더라도 인필드 플라이라는 것 자체가 페어 지역에만 떨어져야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을 경우에 if 페어라고 하지 않더라도 파울 지역에 떨어지면 파울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을 안 잡더라도 인필드 지역에서 공을 터치를 해줘야 돼요. 글러브가 됐든 몸이 됐든. 그래서 공을 페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플레이를 하려면 룰을 굉장히 잘 숙지를 하시고. 인필드 플라이는 파울이 됐을 경우에는 아웃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웃이 아닙니다. 아웃이 아닌데. 아웃이 아닙니다. 예를- 파울로 선언을 하고 타자는 다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뭐 놓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이게 내야 지역에 스핀을 먹어서 놓친 타구가 네. 파울 지역으로 벗어났다면 그건 파울로 선언이 되고 네. 타자 주자는 다시 그러니까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드물 경우이긴 하지만 많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수비수 분들이 영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오히려 공을 잡거나 아니면 잡다가 떨어뜨리면 타자 주자는 아웃을 시킬 수도 있는데 다 살려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사 주자 1, 2루 상황에서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됐는데 태풍의 영향으로 공이 계속 날아가 홈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홈런으로 인정되나요?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됐는데 네. 강풍이 불어요. 네. 돌풍이 불어요. 이 공이 바람을 타고 홈런 존으로 넘어갔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홈런으로 인정합니다. 이미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된 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인필드 플라이라고 선언을 했을 경우에 공이 파울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은 심판은 인필드 지역에 떨어질 것 같아서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는데 공이 파울로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파울. 그러면 타자가 아웃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는데 바람 굉장히 큰 돌풍이 불어서 공이 홈런존으로 넘어왔다. 홈런이 우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뭐 홈런존은 극단적으로 간 거고요. 내야를 살짝 벗어나서 외야 앞에 떨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안타로 적용이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타자가 아웃된 게 맞습니다. 그게 외야 지역에 떨어졌어도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이 됐으면 아웃이다. 네, 인필드 플라이라는 거는 공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공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가지고 뭐 외야 깊숙한 지역까지 갔는데 못 잡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이런 경우에는 심판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홈런 이외에는 규정에도 잘 안 나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굉장히 애매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했지만 주심이 다시 판정 번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인필드 플라이라는 것 자체가 공격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격수를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무사 주자 1, 2루 상황. 분명한 인필드 플라이 상황인데 심판이 착각해 실수로 인필드 플라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비수가 바운드 처리에 더블아웃이 되었는데 이 경우 더블아웃이 맞나요? 이런 경우의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더블 플레이가 인정이 됩니다. 심판이 잘못한 건 맞는데 규정상 인필드 플라이는 심판원이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타구가 인필드 플라이로 떴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판이 선언을 해야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외야인지 내야인지 애매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 측은 아니면 공격 측은 인필드 플라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심판이 판단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필드 플라이는 전제 조건이 타구가 인필드 지역에 떠야 되고 심판이 그걸 인필드 플라이로 선언을 해야 성립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인필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심판이 착각을 해서 인필드를 선언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자 1, 2루 상황이었는데 도루를 했어요. 더블 스틸을 했어요. 그러니까 2, 3루로 바뀌었는데 인필드 플라이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도루한 거를 잠시 착각을 하고 원래 1, 2루에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인필드 플라이를 크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거를 수비수가 잡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놓쳤어요. 그리고 제가 인필드 플라이로 판단 불렀기 때문에 일부러 놓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타자는 세이브를 인정을 했고 놓친 걸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는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인필드 플라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놓쳤다. 그 경우에는 더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놓치는 거거든요. 주자가 2, 3루가 됐잖아요, 벌써. 근데 더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규정상은 놓쳐도 아웃이잖아요. 아웃인데 심판이 잘못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아예 노 플레이가 아니라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 경우에도 심판이 아웃을 선언할 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정 번복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했으면 심판이 선언을 했으면 인필드 플라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정을 번복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심판의 재량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필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오심인 경우인데 그게 이미 오심을 판정을 했다고 해서 근데 그분이 그 수비수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을 해서 난 그걸 듣고 일부러 놓친 거다. 그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잡을 수 있는 타구였기 때문에 그거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타자 주자가 아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오심도 말 그대로 경기에 그거는 굉장히 심판 듣기 좋으라고 만든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제가
그 어느 상황 왜냐면 그 판정을 번복하면 수비 측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나는 진짜로 인필드 플라이를 듣고 주자가 뛸까봐 일부러 놓친 건데 그걸 선언을 안 하면 그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판단을 하면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하고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이 불리한 건 당연한 거죠. 네, 경험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렇게 판정을 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는 심판이 잘못한 건 맞고요. 오심은 오심이고 그걸 또 뭐 번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또 심판의 재량이니까 예, 그거는 뭐 번복을 안 했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심판들끼리 깊이 있는 대화를 했었어요.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난 번복 안 한다. 번복한다. 뭐 하여튼 예. 탈출 야구 부지런히 오늘은 인필드 프라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부상 없는 즐거운 경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